안녕하세요. 부모 코칭 노트의 이선수입니다. 오늘은 책과 함께 크는 아이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엔 독서 교육의 중요성과 효과에 대해 말씀드렸어요. 오늘은 약속드린 대로 독서 코칭의 방법에 대해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방법은요, 바로 발달을 고려한 맞춤식 독서 코칭입니다. 성공적인 독서 코칭을 위해서는 아이의 발달 단계, 지적 성숙도, 준비도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이의 발달 단계, 지적 성숙도, 준비도가 같을 리가 없잖아요. 학교나 학원에선 학생에 대한 표준화된 데이터를 갖고 커리큘럼이 짜일 수밖에 없지만 가정에서의 독서 지도는 다를 수 있습니다. 아이의 발달 단계, 지적 성숙도, 준비도를 잘 따져서 맞춤 지도 방식으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무시하니까 아이들이 쉽게 책에서 흥미를 잃게 되는 것 같아요. 아이가 신체적으로는 독서할 준비가 어느 정도 돼 있는지, 제가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했지만 의자에는 잘 앉아 있는지, 시력에는 문제가 없는지, 요즘 컴퓨터나 스마트폰 때문에 일찍부터 시력 저하를 보이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을 잘 체크하셔서 적절한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해요. 또 책에 관한 관심은 어느 만큼인지 아이마다 다 다르겠죠. 언어 능력, 사고력, 이해력, 정보 처리 능력, 기억력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런 것들을 잘 고려해서 자녀에게 맞는 독서 지도를 하셔야 실패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 아이의 취향과 진로에 맞는 독서 코칭을 하셔야 해요. 시기별로 수정과 보완도 반드시 필요하고요. 같은 아이라도 시기에 따라 발달 속도는 다르죠. 왜 사춘기 때 아이들이 폭풍 성장을 하잖아요. 이 시기의 아이들은 급격한 신체 변화와 성장을 경험하면서 이전엔 겪어보지 못한 불편을 호소합니다. 아이에 따라서는 치료가 필요한 성장통을 겪기도 하고요. 신체뿐 아니라 정서적 변화를 겪으면서 감정의 기복도 심해지고 불안과 무기력에 빠지거나 심하면 우울증세를 보이기도 해요. 대다수의 아이들이 공통적으로 피로감을 호소하고 집중력 저하를 겪게 되는데요. 그래서 전 사춘기 아이들을 나무늘보라고 부르곤 합니다. 상상되시죠? 나무늘보. 근데 아이가 막 중학생이 돼서 안 그래도 마음이 조급해진 부모님들이 나무늘보처럼 축축 늘어져 있는 아이에게 이전 방식으로, 이전에 하던 대로 막 밀어붙이시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독서 코칭이든 학습 코칭이든 길을 잃게 되기 십상입니다. 코칭의 로드맵은 물론이고 코칭의 방법과 태도에 수정이 필요한 거죠. 그럼 사춘기 아이의 독서 코칭은 어때야 할까요? 일단 아이의 취향과 관심사를 보다 적극적으로 존중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도서 선택의 자율권도 보장해 주셔야 하고요. 어쩌면 이 시기에는 무엇인가를 읽고 있다는 것 하나로 만족해야 할 수도 있어요. 욕심은 금물이죠. 아이의 방자함을 지켜봐야 하는 인내의 시간입니다. 그래도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리자면요. 학교 과제나 학교 독서 활동을 잘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물론 독서는 자율적인 활동이 되어야겠죠. 그러나 아쉬운 대로 학교 과제나 학교 독서 활동 같이 아이가 무시할 수만은 없는 어느 정도의 강제성이 있는 활동을 활용해 보시라는 거예요. 저희 집 큰아이가 영재학교에 다닐 때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독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분야별로 학교가 정한 필독서와 선택 도서를 각각 몇 권 읽어야 하는지까지 꼼꼼하게 설계된 독서 프로그램이었죠. 이 학교가 정말 빡센 학교거든요. 1, 2학년 때라면 혹시 몰라도 3학년 때
고3 때 독서 인증을 받기는 정말 힘든 일이에요. 근데 저희 집 아이가 3학년 때도 독서 인증을 받았습니다. 아이가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어서 저와는 떨어져 지내고 있었는데요. 거의 불가능한 일이 가능한 일이 되도록 제가 끝까지 관심을 두고 아이를 다독이고 격려하면서, 또 바쁜 아이를 대신해서 책도 미리미리 빌려다 놓고 하면서, 아이가 주말엔 집에 왔으니까요, 이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아이가 독서 인증을 받자 깜짝 놀라서 제게 연락한 어머님도 계셨어요. 현재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자녀를 둔 분들은 저처럼 학교 독서 프로그램을 잘 활용해 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또 사춘기 아이가 책을 읽든 안 읽든 언제라도 혹은 잠깐이라도 책을 읽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때 편안한 분위기에서 책을 집을 수 있도록 조용하고 안락한 독서 환경이 늘 준비되어 있으면 좋겠죠. 어수선한 집에서 독서는 좀 힘들 수 있어요. 공부도 그렇고요. 물리적 환경뿐 아니라 집에서 누군가가 늘 독서하며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면요, 말을 앞세운 잔소리나 훈계는 사춘기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해보셔서 다들 잘 아실 거예요. 특히나 사춘기 아이들에게 강요나 강제는 독이 되기 십상이죠. 공부하는 무드, 독서 분위기가 늘 유지되는 가정 환경이 중요해요. 저희 집은 이 부분이 비교적 잘 지켜졌던 것 같아요. 자, 발달을 고려한 맞춤식 독서 코칭이 잘 이루어져서 일단 독서 습관이 잡히고 나면 자연히 독서력이 따라붙게 됩니다. 독서력은 책을 읽고 이해하고 활용하는 능력을 말하는데요. 독서 습관만큼이나 독서력이 중요한 이유는 독서력이 부족할 경우 독서 효율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무턱대고 읽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읽을 때 제대로 읽어야 합니다. 마지못해 등 떠밀려 읽거나 자기 수준에 맞지 않는 책을 읽는 경우 글자만 구경하게 되는 거죠. 독서력이 부족한 아이들은 책 내용을 이해하지도 즐기지도 못하고 읽는 행위 자체를 버거워하다가 결국 독서에 흥미를 잃게 됩니다. 따라서 제가 앞에서 강조한 것들요, 발달 단계, 지적 성숙도, 아이의 취향 등이 잘 반영된 독서 코칭 계획을 세우시는 게 중요해요. 아이마다 책을 읽는 속도와 방식이 다르다는 것도 유념해야겠죠. 읽은 양이 많으면 속도는 저절로 빨라집니다. 안 그래도 바쁜 아이를 굳이 속독학원에 등록시키고 그러실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아이마다 발달 속도, 언어 능력, 인지 능력, 성격, 독서 경험과 관심이 다 다르잖아요. 다른 만큼 읽는 방식에서도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속독하는 아이가 있으면 정독을 선호하는 아이도 있고요. 어린아이일수록 음독에 익숙하겠죠. 한 번 책을 잡으면 몇 시간씩 연독하는 아이도 있고, 짜투리 시간을 이용하거나 끊어서 읽는 것을 좋아하는 아이도 있습니다. 먼저 한번 쭉 스캐닝하고 나서 정독에 들어가는 아이도 있고요. 옆집 아이의 성공 사례를 참고는 하되 내 아이의 독서 취향과 독서 방식을 존중해 줄 필요가 있어요. 부모님의 독서 취향 말고요, 아이의 독서 취향을 존중해 주시는 거 잊지 않기로 해요. 또 현재 아이 수준에 딱 맞는 눈높이 독서와 현재 수준을 웃도는 고난도 독서를 적절히 전략적으로 병행하는 방법을 추천드려요. 이 방법은 자녀에 대한 이해가 높고 자녀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학부모님들께만 추천해 드리는데요. 아이의 현재 수준과 능력, 가능성을 제대로 파악한 상태에서 이 방법을 잘 활용하시면 두뇌 개발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를 객관적으로 평가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고난도 독서에 욕심을 부리시게 되면 두뇌 개발은커녕 아이를 책에서 영영 멀어지게 만들게 되죠. 자녀의 두뇌 개발과
영재 교육에 관심 있으신 학부모라면 학원부터 물색할 게 아니라 먼저 아이의 손에 책을 들려주시되 눈높이 독서와 고난도 독서를 적절히 전략적으로 병행하는 방법을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나이가 어릴수록 흥미 중심 책 읽기가 되기 쉽습니다. 이게 굳어지면 편독으로 가기 쉽고요. 근데 제 경우는 아이들의 편독을 어느 정도 감수했어요. 편독은 심층 학습과 창의성 발달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죠. 책을 멀리 하는 게 문제라면 문제지, 편독은 부모님들이 크게 걱정하실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느 분야든 깊이 파고든 독서 경험이 근성 있는 학습 태도로 발전할 수 있다는 사실에 오히려 주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또 잠깐 저희 집 이야기를 하고 가볼까요? 저희 집 큰아이는 다양한 분야의 책을 골고루 읽은 편인데요. 그럼에도 확실한 선호는 있었습니다. 저희 집 남매는 주로 제가 대출해온 대출 도서를 읽고 자랐어요. 제가 빌려온 책들을 아이방 책꽂이에 일렬로 쭉 꽂아 놓으면 아이 손이 거의 제일 먼저 가는 책은 큰아이의 경우는 수학 관련 도서였어요. 다음으로는 문학작품, 사회과학 서적, 예술 관련 서적 순이었죠. 아이가 전혀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장르가 있었는데요. 바로 위인전이었습니다. 물론 전 아이의 취향을 100% 존중했어요. 하지만 이유는 궁금했죠. 그래서 어느 날 물었어요. 위인전을 좋아하지 않는 이유를요. 본인은 그 사람에 대해 별로 궁금하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읽어보나마나 이 사람은 너무나 훌륭하다라는 결론이 뻔해서 책 내용이 궁금하지 않다고 했어요. 둘째의 경우는 어땠을까요? 단연코 문학 작품이 1위였고요. 위인전 같은 인물을 소개하는 도서에도 관심이 많았습니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수학, 과학 관련 서적은 거의 기피 수준이었지만 이 또한 존중해 주었어요. 저도 수학, 과학 관련 서적, 특히 수학 도서는 피하는 입장이라 아이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은 없었죠. 근데 우리 부모님들, 본인도 하기 싫어하는 것을 아이들에게는 교육이라는 명목으로 강요하시는 경향 좀 있으세요. 진정한 교육은 아이에 대한 이해에서부터 시작된다고 감히 말씀드려 봅니다. 오늘은 제가 실천했던 독서 코칭의 여러 방법들 중에서 발달을 고려한 맞춤식 독서 코칭에 대해 말씀드렸어요. 독서 코칭에서도 기본이 되는,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내용이니까요. 한번 되짚어 보시면서 필요한 내용을 아이에게 맞게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녀의 독서 지도에서 반복되기 쉬운 실수를 다소나마 예방하실 수 있으리라 믿어요. 독서뿐 아니라 좋은 육아가 되기 위해서는 부모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녀를 탐색하고 연구하는 부모를 당해낼 교사나 학원 강사는 없다는 믿음과 자신감이 생겨야 학원 의존도를 낮추고 부모와 자녀가 모두 행복한 육아에 한 발 더 다가설 수 있게 된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독서 코칭의 방법에 대한 이야기 계속 이어갈 텐데요. 그때까지 평안하시고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면서 오늘은 이제 그만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두 평안하세요.